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제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제 3장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쩌면 이번 장에 다루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그 다음 챕터 등등에 대해서는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C 언어는 좀 배우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막 쓸 수는 없고 그 규칙에 대한 기본 요소들을 전반적인 걸 망라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 언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즉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C 프로그램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겁니다. 주성문이 있고요. 변수와 상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함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겁니다. 또 문장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출력하는 함수인 printf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또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받는 입력 함수 scanf에 대해서도 따라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죠. 우리가 원래 이 프로그램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산술연산, 사칙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러한 연산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연산이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입력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되면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는 뭐 화면 출력도 되겠죠. 그런 출력 단계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입력, 처리, 결과.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덧셈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예인데요. 지금 보시면 잘 모르죠. 자, 요게 이제 블럭 해놓은 것이 주성문입니다. 주성문 이렇게 씁니다. 슬러시 별, 마지막엔 별 슬러시로 닫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주성문이다라고 해서 주성문은 설명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건 명령어가 아니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는 성격을 규정할 때 이 주성문을 씁니다. 메모 같은 거죠. 메모.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샵 include 그 다음에 스탠다드 IO 헤더라고 해서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갔죠. 요걸 우리가 전처리어라고 합니다. 샵 include라는 게 내포해라.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할 것들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샵 include는 지시어라고 합니다. 전처리기 지시어.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은 C에서는 이 메인 함수로 시작을 합니다. 메인도 함수입니다. 이 최고 레벨의 함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테자, 메인, 가로 열고, 보이드, 가로 닫고, 그다음에 중가로 열고, 중가로 닫고, 이 안에 프로그램을 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고요. 자, 거기서 이제 함수에 선언합니다. 변수 선언. 함수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인테자 x 세미콜론. 이제 세미콜론 붙이는 거는 명령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러가 처리를 해라 이 명령들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주성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줄의 주석은 슬러시 두 개 겹치는 거고요. 위에 거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그럴 때 쓰는 게 이 슬러시 별인 반면에 요 한 줄에 대한 주석을 달 때는 요걸 씁니다. 슬러시 간단한 주성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놨죠. 첫 번째 정수를 저장할 변수다. 자, 인테저 y 해서 세미콜론. 아주 명령이죠. y라는 변수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정수를 저장할 변수다 라고 또 주성문을 달았네요. 인테저 sum. 두 정수의 합을 저장한 변수. 이렇게 해서 변수 세 개를
어떤 형태? 인테자가 뭐냐면 정수형 변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수형 변수 3개를 선언한 바로 변수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처리합니다. 예, x에다 100을 넣어라. y에다가 200을 넣어라. 예, 세미콜론 붙였죠. 그 다음에 뭐냐,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x 플러스 y 한 것을 넣어라. 연산했습니다. x 플러스 y 연산된 결과물을 썸이라는 변수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출력해 보는 겁니다. printf 가로 열고 땡땡 두 수의 합 콤마 프로d죠. 예, 요게 printf에 쓰이는 지시어입니다. 요게 뭐 정수 형태로 출력해라. 어떤 거를 뒤에 오는 변수를. 그래서 썸에 들어있는 값이 요 prod 라는 자리에 표시가 됩니다. 예. 자, 프로그램 모든 처리가 끝났으면 뭐 한다 그랬죠? return 0. 메인 함수한테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알려주는 재료를 반환해라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화면이 이렇게 두수의 합은 300이라고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이걸 실행하면 실제 나타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썼던 요거는 주석입니다. 커멘트라고 해서 그래서 코드를 설명하는 그런 글입니다. 또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짤 프로그램은 두 개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예, 바로 이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주석입니다. 자, 주석의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뭐 한 줄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줄로 쓸 때는 간단한 주석을 달 때는 이렇게 슬러시로 여기서 슬러시 다음부터는 줄의 끝까지 이 라인의 끝까지는 주석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한 줄 쓸 때는 요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여러 줄 쓸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실습하면서 프로그램을 쓸 때 이렇게 저자, 날짜, 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요걸 이렇게 주석문으로 나타낸 후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프로그램 주석의 예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이게 쭉 다른 외국에서 사이트에서 소스 프로그램을 받으면 영어로 돼 있겠죠. 예, 거기서도 이렇게 주석을 씁니다. 얘는 주석이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죠. 이 문장이 다 주석이라는 걸. 예. 이 프로그램은 에리어 이라는 요소와 키에 대한 배열을 정의하고 있는 거.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 들여쓰기가 중요한 게 프로그램을 바라다 보기에 좀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에 같은 수준에 있는 문장들을 왼쪽 끝에서 몇 자 안으로 들여줍니다. 원래 탭키 누르는 거죠. 이게 이제 들여쓰기인데 여기가 메인 함수 쓰고 가로 열고는 여기서부터 첫 줄부터 이게 쭉 써주면 본 거다 이렇게 탭키를 눌러서 몇 줄을 띄워놓고 쓰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보기. 그래서 같은 내용에 대한 처리면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주석하고 들여쓰기가 없다라면 아까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작성돼도 사실은 컴파일러는 이해합니다. C 컴파일러 이해해서 실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기 어때요? 굉장히 답답하죠? 들여쓰기가 없다 보니까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문장들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죠.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들여쓰기를
하는 게 코드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한 줄 이상이 될 수 있는가요? 어떠세요? 예, 있죠. 한 줄 이상. 문장, 여러 개의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석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네, 프로그램의 설명, 메모 등이 되겠죠. 예. 주석은 프로그램의 동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예. 프로그램의 동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프로그래머가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맞췄다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구문이 전처리기죠. 전처리기 지시어라고 했어요. 전처리기는 꼭 이렇게 샵을 붙여줘야 합니다. include. 이건 뭐냐? 외부 파일을 포함시키라는 의미의 전처리기입니다. 외부 파일을 포함시키라는. 대부분은 헤더 파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헤더 파일만 전처리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샵이라는 기호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지시어, 전처리기 지시어고요. 그럼 뭘 포함하느냐는 규정을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stdio.header. stdio.h는 뭐냐면 표준 입출력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의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해줘야 우리가 printf나 scanf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파일들이 들어있는 헤더 파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처리기 꼭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들, 수많은 선대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다 라이브러리 함수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예. 그걸 갖다 쓸 때 그것들 섹션 분류를 했겠죠. 그래서 이 stdio.header라는 거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함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화면 출력하는 그 printf 함수를 한 줄로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요. 예. 자, 전처리기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실제로 따라가서 이 stdio.header를 열면 여기에 printf라는 함수가 쭉 코딩이 되어 있어요. scanf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 함수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스탠다드 io.header 헤더라는 이 파일에 다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고, 우리는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 사용법만 알면 그냥 printf를 여기서 그죠? 이렇게 함수를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함수 배울 때 설명하겠지만 이걸 함수를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펑션. 이걸 갖다 쓰는 걸 펑션 콜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부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 printf는 해서 큰 따옴표죠. 땡땡 두 개 있는 게. 저는 이제 땡땡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땡땡이 그 안에 있는 스트링, 문자열을 화면에 그대로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라이브러리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게 파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편안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전처리기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해야 하는 헤더 파일은 무엇이죠? 요거죠? 스탠다드 io.header. 그럼 전처리기에서 샵 include의 의미는 뭐죠? 헤더 파일을 포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는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포함시켜라 라는 건데, 저는 뭐 그냥 헤더 파일을 포함해라. 헤더 파일이라는 게 대부분 라이브러리
파일을 정의한 그 파일이기 때문에 예,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정의해 놓은 코딩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입니다. 함수는 아까 뭐라 했죠? 펑션.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처리 단계들을 괄호로 묶은 겁니다.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중괄호로 열고 닫기를 하죠. 예. 그래서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입력 넣으면 함수가 어떤 처리를 해서 출력을 내는 이런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고, 이 함수들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 부품, 모듈 이런 식의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함수는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C 언어가 굉장히 파워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C 언어가 고급 언어 중에서는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함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함수의 구조를 봐야죠. 그리고 최상위 함수인 탑레벨이죠. 함수가 바로 이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도 이 함수기 때문에 요 메인만 들여다봐도 함수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메인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인테저 한칸 띄고 메인 가로 열고 void 가로 닫고. 자, 요걸 보면은 여기 쓴 요 int는 출력 타입을 함수의 결과물이 나오는 출력 타입을 정의한 겁니다. 출력 타입이 뭐냐? 인테저 정수를 출력할 거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그랬죠? 이거는 뭐냐?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안에 void라고 있어요. 여기다 뭐냐? 입력 타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void는 그 중에서 뭐냐? 입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void는 그러니까 입력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써줌으로써 어쨌든 출력, 이름, 입력 이 구조를 갖는 거죠. 입력이 없으면 void라고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하면 정의를 한 거고요. 형태에 대해서. 실제로 함수의 실행 부분은 뭐냐? 이 함수의 시작과 함수의 끝, 종료를 나타냅니다. 이 중괄호 열고 닫기가. 그 안에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함수의 몸체가 돼서 함수가 수행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이 문장들 또는 명령어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게 바로 함수의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수 안에는 함수가 처리해야 하는 처리 단계가 뭐죠? 명령어들이 문장입니다. 그 명령어들이 중괄에는 쭉 나야 되고, 그게 어떻게 된다?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 이 문장은 뭐라고요? 명령어입니다. 명령. 따라서 이 명령어에는 이 명령들이 어쨌든 함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몸체 바디의 명령들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겠죠. 함수의 호출을 우리가 펑션 콜이라고 하는데요. 자, 함수 안에 있는 문장은 언제 실행되는가? 함수가 호출되면 실행됩니다. 이걸 우리가 펑션 콜이라고 합니다.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하는가?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함수 b가 있으면 함수 b 가로 열고
뭐 가로 닫고 이 세미콜론 붙여야죠. 함수는 곧 명령입니다. 자, 우리도 배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프린트F문, 그죠? 프린트F문을 이렇게 그 메인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지 않습니까? printf. 그래서 가로 안에 뭐 블라블라 치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적어준 것이 바로 함수의 호출이고 함수의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 자, 많은 함수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뭘까요? 가장 탑에 위치한 함수가 뭐라 그랬죠? 예, 메인 함수입니다. 다른 함수들은 다 메인 함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호출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함수 메인을 이렇게 쓰고 input이라는 함수 이 메인 함수 안에다 쓰죠. 프로세스라는 함수, 아웃풋 함수 이렇게 쭉 써서 순차적으로 실행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메인 함수 from 시작되는 단계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메인 함수 안에 input이든 프로세스든 아웃풋이든 이것 순차적으로 나왔으니까 순차적으로 실행될 거고요. 요 input이라는 함수가 불려졌으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안에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옵니다. 프로세서 함수를 썼기 때문에 함수가 실행되면 호출이죠. 호출이고 실행입니다. 하면 마찬가지로 프로세서라는 함수의 그 문장들을 다 실행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return. 아웃풋 또한도 문장 1, 2, 3 실행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return 되고 더 이상 없으면 종료가 되겠죠. 이런 식이 바로 함수 호출이라는 것이고 호출은 곧 함수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자, 문장이 뭐죠? 명령입니다. 명령. 자, 그래서 함수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 안에는 여러 가지 명령 코드가 있겠죠? 문장들은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그죠?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렇게 문장 쓰고 세미콜론, 문장 쓰고 세미콜론, 문장 3 쓰고 세미콜론 해준다는 거는 이 문장들이 다 뭐다? 명령어다. 그래서 CPU는 소스의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차례대로 실행되고 이것들이 다 명령이라고 인식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세미콜론을 붙여서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붙이라고 했어요. return 0. return은 함수가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메인 함수 밑에 이게 return 0를 반환하는 거는 아까 출력문 인테저 있었죠? 인테저. 그 함수의 형식 볼 때 여기에 이제 int라고 출력 형식을 지정했었죠. 예. 그래서 출력을 반환하기 때문에 return 0를 써준 겁니다. 자, 그럼 메인 함수는 누가 호출할까요? 예, 이 그림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윈도우 7? 지금은 10인데, 그죠? 예, 이 교환이 만들어진 때가 윈도우가 7이었나 봐요. 운영체계가 합니다. 어쨌든 함수의 호출은 맥 PC를 쓰시는 분들은 맥 OS 쓸 거고요. 우리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죠. 예,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계가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메인 운영체계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실행을 누르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윈도우가 한글이다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는 또 함수들을 호출하게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메인 함수는 운영체계가 호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C 프로그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가 뭘까요? 최고 레벨의 함수? 예,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 자,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일까요? 예, 중괄호 열기, 중괄호 닫기. 예, 모든 문장은 어떤 기호로 끝납니까? 네, 문장은 명령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이라는 기호를 꼭 붙여야 됩니다. 자, 이제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변수는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릇 같은 거예요. 사실은 변수는 그릇. 내용물을 담는 그릇.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내용물은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게 담기는 곳이 뭐냐면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변수란 데이터가 담기는 메모리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첫 번째 덧셈 프로그램에서 변수 선언했었죠? 3개. 그래서 인테자 x 세미콜론, 인테자 y 세미콜론, 인테자 sum 세미콜론 해서 친절하게 주석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이 요 x, y, sum은 다 그릇이자 메모리 공간입니다. 메모리 공간. 여기에 데이터들이 담기는 거겠죠? 예. 변수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변수는 어쨌든 데이터를 담는 그릇, 상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테자 x 그러면 뭐냐면 이 인테자는 이 x라는 변수의 x는 변수의 이름이죠. 이름이고요. 이 x라는 변수에 무엇이 담기느냐,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담기느냐를 정의하는 게 앞에 인테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 그러니까 x라는 변수는 인테자형의 데이터가 담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테자가 뭐냐면 정수입니다. 정수는 뭐 이런 거죠. 0, 1, 2, 100.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를 우리가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즉 이러한 정수가 담기는 그릇이 x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변수는 상자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릇, 메모리 공간입니다. 정확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딱 담죠. 좀 2가 담겼네요. 이 데이터는 정수죠. 정수입니다. 자, 그럼 변수에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수만 담을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커피점 가면 뭐 테일, 그랜데, 벤티, 뭐죠 조금. 그 다음에 뭐 사이즈도 있죠. 스몰, 미들, 미디움, 라지 그런 것처럼 종류가 다 틀립니다. 종류가 틀리다는 건 이런 거죠. 뭐 아메리카노냐, 뭐 일반 카푸치노냐, 뭐 그런 거, 오렌지 주스냐 담는 그릇인데, 저 CH 요거는 문자입니다. 문자. 정확히는 선언할 때 CHAR 캐릭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CH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I는 보면 숫자가 들어갔죠. 이거 뭐였죠? 정수.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선언할 때 정수니까 인테자 I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될 거고요. F 밸류네요. 근데 이 F 밸류는 123.456 이거 뭐냐? 실수죠? 실수. 미스테이크의 실수가 아니라 정수 실수할 때 실수입니다. 얘는 그래서 뭐 실수는 우리가 이제 플로트. 그래서 F value라고 이제 적어줘야 되겠네.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수의 종류는 캐릭터도 있고 인테자도 있고 플로트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아까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죠. 예. 그런 게 아까 들었던 캐릭터 뭐 그런 것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 자료형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에는 short, integer, long 이고요. 요것들은 다 뭐냐? 인테자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거보다 이제 사이즈가 작은 부분, 사이즈만 할 때는 short라고 하는 거고요. 작은 2분의 1입니다. 예, 작은 거고. 인테자보다 좀 더 큰 거는 long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어쨌든 요 short, integer, long이라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이 담긴다, 이런 거고요. 실수형은 플롯, 더블, 롱 더블이라고 이 세 가지 기호를 갖고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는 양, 크기에 따라서 분리됩니다. 문자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캐릭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har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은 변수가 저장할 데이터가 청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데이터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데이터 타입, 우리나라 말로는 자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변수의 선언은 컴파일러에게 어떤 타입의 변수가 사용되는지는 미리 알리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x라는 변수는 인테자 형태의 데이터가 담기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변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변수들을 미리 우리가 명령어들을 적기 전에 쭉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컴파일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 아까 똑같죠? 변수 이렇게 선언했죠? 세 가지 변수를. 자, 그래서 각각 x라는 인테자 변수, y라는 인테자형의 변수, sum이라는 인테자 변수가 각각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각각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고요. 그래서 이 변수들은 각각 정수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 중간 점검인데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인테자형 변수 i를 선언하는 문장을 작성해 보자.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쓰면 되죠. 인테자 i 세미콜론 꼭 붙여야 됩니다. 변수를 만들어라 라는 거니까 명령이죠. 자, 더블형 변수 f. 더블형은 뭐죠? 실수입니다.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 f를 선언하는 문장을 작성해 보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변수의 선언은 함수의 어떤 위치에 하여야 할까요? 함수 내부 또에 따라서는 외부에 선언 가능한데요. 요 설명보다는 적은 것 같네요. 함수 내부에 명령어 전, 그죠? 명령 코드를 사용하기 전, 미리 변수들은 선언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함수 내부죠. 내부로 들어와서 먼저 선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더 배우게 되면 때때로 외부에서 선언하게도 돼요. 외부에서.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요. 전역 변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변수들은 명령, 인스트럭션 코드를 쓰기 전에 그 사용되어질 변수들을 대부분 먼저 선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들을 이렇게 정의할 때
아무렇게나 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식별자라고 있어요. 식별자. 이건 이제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 identifier라고 해서 식별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변수나 함수나 이름을 지을 때 그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 규칙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영어의 대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밑줄 있죠? 밑줄 문자, 언더바. 이것, 요렇게만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변수든 함수든. 그리고 식별자는 숫자나 이 기호, 밑줄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영어 대소문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는 C에서 구별합니다. 예, 대소문자는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C 언어의 키워드.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예약 문자 같은 건데, 명령어 같은 거죠. 아니면 슈도 코드라고 해갖고, 어쨌든 예약되어 있는 C 언어가 특별하게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이름을 쓰면 안 되겠죠. C 언어에서 쓰는 미리 정해진 그런 이름을 우리가 변수나 함수의 이름으로 쓰면 착오를 일으킵니다. 예, 이름은 다 틀려야 돼요. 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은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예는 이제 이거죠. S1, 스튜던트 언더바 넘버라는 게 이게 올바른 식별자고요. 잘못된 게 이거네요. 이거죠. $S. 이거 왜 잘못됐죠? 예. 기호가 먼저 오면 안 됩니다. 영문의 대소문자보다 먼저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왜 잘못됐죠? to and second이죠. 언더바 스튜던트 때. 숫자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int. 이게 왜 잘못됐죠? 이거 int라는 게 우리가 정수다라는 데이터 타입. 그죠? 자료 형태를 나타내는 키워드잖아요. 미리 정해져 있는. 이걸 또 변수나 함수로 이름을 쓰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게 키워드인지 변수인지 함수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럼 좋은 변수의 이름 어떻게 짓느냐? 사실 이름은 그 녀석의 성격, 특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역할. 그 특징에 맞게끔 이름을 줘야 되겠죠. 즉흥적으로 짓다 보면 나중에 프로를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지금은 기억이 나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도와 달, 일을 나타낼 때 I, J, K로 이름 주면 나중에 이 변수를 보면서 전혀 연관성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year, month, date 이렇게 영문자로 하면 이 변수는 연도를 나타내겠구나. 이 변수는 몇 달, 몇 개월을 나타냈구나. date은 하루, 일 이걸 나타냈구나. 어때요? IJK로 짓는 것보다 이렇게 짓는 게 이해하기가 쉽죠. 예, 프로그램 이해하기 쉽게 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변수 이름 짓는데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뱅크 그다음에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 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할 때 언더바를 넣어서 이렇게 그 식별자를 짓기도 합니다. 단어 사이에 이렇게 언더바를 넣어가지고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쓰고요. 때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두 개 단어 연결하는데 대문자, 그러니까 첫 글자를 대문자로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대문자, 소문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익숙치가 좀 않더라고요. 저는 대소문자 부분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타이핑하다 보면 좀 저기에서 그냥 언더바 하나 쓰는 게 소문자로 놓고 언더바 하나 쓰는 게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그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넣자. 그러면 굳이 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할 필요 없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게 더 좀 빠른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대소문자 바꾸는 것보다. 어쨌든 이걸 추천드립니다. 자,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뭐뭐 있다 그랬죠?
이거죠. 영어의 대문자,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만 써야 되고 무조건 첫 글자는 대소문자가 먼저 온다. 그죠? 예, 예. 숫자와 기호로는 안 된다.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아까 저 뭐 인테자, 리턴 이런 이름들은 쓰면 안 됩니다. 예. 자, 변수, 그 다음 뭐죠? 변수 이름의 첫 번째 글자로 허용되는 것은 무엇이죠? 방금 전에 설명했죠? 예, 영어의 대소문자만 쓰면 된다. 영어 문자만 먼저 오면 됩니다. 숫자랑 기호 오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변수의 초기화인데요. 변수 초기화란 게 뭐냐? 변수를 선언하는과 동시에 뭐하냐? 값을 넣는 겁니다. 값을. 예. 변수를 선언한과 동시에 값을 넣는 거. 자, 이런 겁니다. 인테자 x는 10, 세미콜론. 그러면 인테자 변수 x를 선언하면서 값까지, 데이터까지 동시에 넣어준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인테자 y는 20. 인테자 y를 선언한과 동시에 데이터 20을 넣은 거죠. 자, 인테자 sum은 0. 인테자 sum을 선언한과 동시에 0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테자 세 줄로 변수 선언과 데이터를 넣어줬죠. 우리가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를 넣는 거를 초기화다라고 했어요. 초기화. 이거를 또 한 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동일한 자료형일 때, 그죠? 인테자라는 동일한 자료형일 때 이렇게 한 줄로 쭉 쓸 수 있습니다. 그죠? width는 100, height는 200. 그러니까 뭐 가로, 높이, 넓이와 높이죠. 이걸 100과 200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줄로 초기화가 가능한 거는 같은 자료형일 때는 이렇게 한 줄로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인테자 이렇게 width는 초기화가 안 됐죠. 예. 얘는 초기화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됩니다. 이건 오류라서 이거는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오류입니다. 아무튼 변수의 초기화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는 거. 그리고 이건 동일한 자료형일 때는 한 줄로도 충분히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만약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어떤 값이 변수에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변수란 게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죠? 메모리 공간. 그릇. 초기화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갈까요? 그냥 인테자 x만 했어. 뭐가 들어갈까요? 예. 변수가 이제 사실은 어디에 선언되느냐에 따라 이제 틀리지만, 아까 그랬죠? 함수 내부냐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쓰레기 값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값이랑 가베지 값이라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값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값이 들어가요. 0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내가 정의하지 않은 값이라 그래서 쓰레기 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변수는 초기화, 즉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으면, 선언만 하고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쓰레기 값. 그 점 유의하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상수 100이라는 게 이제 요 100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constant 해서 상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예, 변하지 않는 값.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넣어주는 값, 요 값들을 우리가 상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에는 실행 도중에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실행 도중에 값을 변경할 수 있으나 상수는 한번 값이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죠. x는 100 한 다음에 뒤에 가서 x는 200 하게 되면 이제 x에는 200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변수는 값을 바꿀 수 있지만 요 100 자체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상수라 한다. 상수, constant
예, 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산자 수식을 배운대요. 수식 익스프레션이죠. 예, 비연산자와 연산자로 구성된 식. 예, 수식은 수식에 쓰면 뭐예요? 무조건 결과값을 가져야죠. 결과값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수식입니다. sum은 x 플러스 y. 이게 뭐냐? x에 들어있는 값과 y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서 sum에다 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이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라. 그래서 꼭 결과값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가 수식이에요. 자, 우리가 요런 수식도 가능합니다. 요런 수식. 그죠? 2차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x의 자승이죠. 그러면 x를 두 번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능합니다. y는 x 곱하기 x 빼기 5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이런 수식도 가능합니다. 예. 뭐 일상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산술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일반 사칙 연산이죠. 그럼 C에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이라고 해서 기호를 이렇게 쓰는 예,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덧셈은 요 기호 x 플러스 y, 뺄셈은 x 빼기 y, 곱셈은 x 별 y입니다. 요 기호를 씁니다. 별표 연산자 기호 꼭 알아두셔야 돼요. x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나누기는 슬러시 그죠? x 슬러시 y. 요게 나눗셈 연산입니다. C에서는 이 슬러시를 이 변수들 사이에 있는 이거를 나눗셈으로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변수들 안에 있는 사이에 있는 이 별표를 곱셈으로 C어는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죠. 원래 나누기를 하면은 몫이 있고 몫이라는 게 있죠. 몫. 예. 몫과 뭐가 있죠? 나머지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이 이겁니다. 즉 나눗셈을 했는데 나는 몫을 취하고 싶어. 몫. 그거는 요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몫이 필요 없고 나머지를 값을 가질 거야 할 때는 요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건 수학에서는 이렇게 요 기호를 쓰죠. 예, 어쨌든 그 차이 나눗셈에 대한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자 이것도 산술 연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쉽죠. x 플러스 y니까 이렇게 x에 100, y에 200이 들어있다고 하면 더해서 300이 되겠죠? 이 결과값이 어디로? 썸이라는 이 메모리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술연산은. 자, 대입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연산자라고 이름을 참 붙였어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x는 100. 이거 x 니꼬로 100이 아닙니다. 예, 얘랑 얘는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00을 x에 넣어라라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대입 또는 배정 또는 할당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니꼬로 아닙니다. 예, 여기 있는 상수를 여기다 넣어라. x라는 변수에 넣어라라는 연산자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게 어쨌든 영어권에서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확히는 미국이죠. 예. 그 순서 체계가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또한도 이렇게 왜 오른쪽에 있는 100을 x에 넣어라 라는 기호가 요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냥 뭐 대입연산자다. 예. 배정 또는
할당, 그런 연산자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아까 덧셈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소환을 해볼게요. 그 중에 여기죠. 이제 변수에 대한 거니까. 자, 인테저 x, 인테저 y, 인테저 sum이라고 이거 뭐 했죠? 변수의 선언이죠. 선언하면 변수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x 변수, y 변수, sum이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각각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상수 100이라는 상수를 x라는 변수에 담은 거죠. 200이라는 상수를 y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입했다, 할당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기는 겁니다. 이렇게 100, 200이 x와 y라는 변수에 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했죠. 우리가 x에 들어있는 값과 y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라. 그럼 더한 값을 얻다가 썸에다 넣어라 라는겁니다. 결국 썸에는 뭐가 들어가요? 덧셈 연산이 수행된 결과값이 딱 들어간 거죠. 컴퓨터 내부로 보면 이렇게 지금 명령을 처리를 한 겁니다. 순차적으로. 자, 볼까요? 함수 중간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함수는 명령 코드가 사용되기 전에 선언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언을 명령 코드보다 뒤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뒤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까먹을까봐 습관적으로 먼저 합니다. 함수에 들어가서 어떤 명령들을 처리하기 거죠. 산술 연산을 하거나 뭐 그런 사칙 연산을 하기 전 어떤 걸 처리하기 전에 변수부터 선언을 먼저 해주는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인테저형 변수 x와 y를 한 줄에 선언하고 1 플러스 0으로 각각 초기화해라 라고 했어요. 일단 선언을 한 줄에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이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인테저 x, y, 세미콜론. 그 다음에 뭐 하죠?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되죠. 1이라는 상수를 x에, 0이라는 상수를 y에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 줄로 할 수도 있어요. 왜? 같은 형태니까 자료형이 x, y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합니다. 인테저 x는 1, y는 0.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변수 a와 변수 b의 곱을 변수 프로덕에 저장하는 문장을 작성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프로덕은 a 곱하기 b 별표죠. 별표 쓴다고 했어요. 세미콜론 붙여줘야죠. 우리가 지금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 산술 연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변수 a와 b로 나눈 값을 나눈 값 변수 여기다 넣는 거네요. 볼까요? 저 체각했네요. 뭐 프로덕인 줄 알고 이렇게 쓰죠. 중요한 건 이거죠. a 슬러시 b 이게 나눗셈이다. 나눗셈에서 뭐 취하는 거죠? 몫을 취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눈 값을 그러면 몫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나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곱셈, 나눗셈 C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자주 쓸 거 printf문입니다. printf문은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한 표준 출력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printf는 이거예요. 변수 있고 printf 쓰게 되면 모니터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고 scanf라는 함수는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나 숫자 받아서 이렇게 변수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scanf고 우리는 거꾸로 변수에 있는 값을
화면에 모니터에 출력하는 걸 printf문을 가지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printf 가로 열고 땡땡이 hello world 느낌표 역슬러시 n 땡땡이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게 뭐라 그랬죠? 요 hello world 느낌표까지가 문자열입니다. 아, 정확히는 역슬러시 n까지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hello 요 빈 공간도 문자예요. 이 공백 문자라고. 월드 느낌표도 문자고요. 역슬러시 n은 뭐냐면 요게 한 문자입니다. 역슬러시 n은 줄바꿈 문자예요. 줄바꿈. next line 이라고 했고 줄바꿈 문자입니다. 그래서 역슬러시 붙이고 이렇게 이 기호는 한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문자입니다. 이 문자들이 여러 개다. 문자 여러 개로 나열된 거를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그래서 프린트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공백도 공백 문자라고 했어요. 쓰면 이렇게 해서 프린트앱을 통해서 화면에 모니터에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용어 쓸 때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문자는 캐릭터. 이 캐릭터 여러 개 모인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아까 프린트앱을 우리가 문자열만 출력했는데 변수에 있는 정수값도 출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형식 제어 문자라고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요거 %d 이게 뭐냐? 요걸 쓰여지게 되면 이 뒤에 오는 변수의 값을 표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d는 썸이 갖고 있는 값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printf는 땡땡이 땡땡이 안 거를 출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수의 합 한 칸 띄고 합 콜론 한 칸 띄고 %d까지 출력합니다. 근데 이 %d의 자리에 뭐가 오느냐? 변수가 오는 겁니다. 변수의 값이.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형식 지정자라고 해요. 형식 지정자. %d라는 게 형식 지정자. 그래서 이 형식 지정자가 하나 있으면 변수가 하나 와야 되고요. 두 개가 있으면 변수가 두 개가 와야 됩니다. 개수와 순서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오는 형식 지정자가 첫 번째 변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오는 형식 지정자는 두 번째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순서와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배웠죠? 이 %d 형식 지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지정자가 포함된 문자열, 그래서 형식 제어 문자열이라고.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용어는. 근데 뭐 형식 제어 문자열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d 형식 지정자, 뭐 형식 지정자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d 뭐가 오지? 변수를 표시한다. 변수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썸에 30이라고 썸이라는 거에 30이 이렇게 뭐 들어있었나 봐요. 이게 %d면 데시멀이라는 의미입니다. 데시멀은 10진수로 표시하라는 의미예요. 10진수라는 의미죠. 그래서 10진수로 표시해라.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형식 지정자들이 %d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d는 10진수 정수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아까 요게 와도 됩니다. 상수가 와도 됩니다. 상수 대신 변수가 와도 됩니다. 그럼 실행 결과는 10이라고 표시하죠. 자, 그럼 실수 출력은 어떻게 하느냐? printf로. 그러면 그건 %f입니다. f. 그러면 우리가 이 땡땡이 안에 있는 걸 출력하죠. %f죠. 요게 어디냐? 그 다음은 실수가 와야 되겠죠. f는 실수 플러트의 약자로서 실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3.14 이게 오겠죠.
문자도 올 수 있습니다. 문자도. 변수에 들어있는 문자. 그럼 우리가 %c를 씁니다. 문자 출력.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문자는 다운마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문자가 딱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문자열은 뭘로 출력되느냐? 문자 출력 형식 지정자는 %s입니다. 스트링의 약자로서 s를 씁니다. 그래서 s가 오는 자리에는 문자열은 큰 따옴표죠. 이 작은 따옴표고 큰 따옴표죠. 땡땡이 안에 거를 s로 출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패턴은 스캔F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프린트F나 스캔F에서 이 형식 지정자는 이런 의미가 있다. 형식 지정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걸 형식 지정자를 배웠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형식 지정자와 변수의 자료형은 일치해야 돼요. 자료형도 일치해야지만 또 되고 형식 지정자 개수도 일치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d, %f. 그러면 넘버에 들어있는 건 뭐죠? 정수형이죠. 그럼 넘버는 인테자형 변수라는 얘기고 그 인테자형 변수인 넘버에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2로 와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f는 뭐죠? 그레이드랍니다. f는 실수형이랬어요. 그러면 이 그레이드라는 변수는 어떤 형 변수죠? 네, 플로트 변수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쪽 지정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형식 지정자 개수와 변수 개수 각각 2개씩 일치하고요. 순서는 오는 표기된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도 일치해야 되고 자료형 조차도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겁니다. 썸이 정수형 변수예요, 만약에. 근데 나는 printf문에 %f를 썼어. 실수형을 표시해라 라는 형식 지정자를 썼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오류 발생해요. 예. 형식 지정자와 변수의 타입은 꼭 같아야 합니다. 자, 중간 점검 해볼게요. printf에서 변수의 값을 실수 형태로 출력할 때 사용되는 형식 지정자는 무엇일까요? 실수 형태를 써요. 실수가 뭐죠? 플로트. 예. %f 쓰면 되죠. 예. 자, 똑같이 정수형 변수 k 값을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해보자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정수형 변수 k예요. 일단 정수형 변수는 요거죠. 요거. 예, 프로티. 근데 풀네임으로 우리가 쓰려면 프린트 일단 저기 할게요. f 땡땡이 %d 땡땡이 콤마를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 땡땡이 안에 있는 것이 출력하라는 거고 형식 지정자가 왔으니까 변수가 해야죠. 변수 뭐가 온다? 여기 k. 예,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죠? 형식 지정자. 예, 정확히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변수 x와 y에 각각 20과 10을 저장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계산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이를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랬네요. 여기 좀 흐릿하지만 이게 나오죠? 두수의 합은 30, 두수의 차는 당연히 10이겠죠? 두수의 곱은 200, 두수의 몫은 요거를 출력해 보자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예. 예, 좀 이상한, 요 화면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예, 옛날 말이네요. 정수간의 가감승제, 이게 한문입니다, 한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우리가 가감승제라고 합니다. 여기 뭐죠, 이게?
주석이죠? 예, 한 줄이니까 이 슬러시를 썼습니다. 자,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라고 해서 뭐 했었죠? 우리가 출력해야 되니까 printf문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랬죠? 예, 지시어, 그죠? 전처리기, 지시어 include 쓰고 standard io.header라고 해줘야 됩니다. stdio.header를 선언해줘야죠. 자, 메인 함수 쓰고 열고 닫고 그 안에 짠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야죠. x, y. 그 다음에 또 정수 변수는 sum, diff, more, divide. 이거 나눗셈이 들어갈 거고, 이 각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제 들어갈 정수가 연산의 결과물이 들어갈 변수들을 이렇게 지정해줬죠. y는 20, x는 20, y는 10이라고 상수를 예, 각각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 사측 연산하면 되죠. 그래서 덧셈한 거는 썸에다가, 뺄셈한 거는 diff에다가, 곱셈한 건 more에다가, 나눗셈한 건 divide에다가, 예, 요 결과물을 다 이렇게 변수 4가지에다 사측 연산 결과물을 담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printf문을 써가지고 하면 되죠. 프로d라는 형식 지정자는 정수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꼭 변수나 상수가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 차례로 나열해주면 예, 되고 다 끝나면 뭐 한다 그랬죠? return zero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 메인 함수가 오류 없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반환값 제로를 써준다 그랬어요. 이게 그 프로그램입니다. 예. 사치 연산 프로그램 여러분들 직접 이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이 형식. 자, 그럼 scanf가 뭐냐?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하는 함수가 표준 입력 함수가 되겠네요. scanf입니다. 근데 scanf는 printf랑 좀 틀려서 우리가 변수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주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scanf라는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 요게 이제 논리기호로 end인데 end x 이겁니다. 자, 요 x라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 근데 scanf는 이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x라는 변수의 주소라는 의미로 뭐하냐? 요거 end x 요겁니다. 요거 키보드에 요걸 써줘야 됩니다. printf는 변수만 써주면 됐죠? scanf는 변수 앞에 꼭 요 end 표시 요겁니다. 요거 꼭 붙여줘야 한다. 예, 쓰는 방법은 printf랑 똑같죠? %d라는 게 뭐죠? 정수형이 올 거다. 즉 정수형 키보드로 정수를 입력받아서 어디다 준다? x에다가 담을 거다. x라는 변수에 담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요게. 예. 재밌는 건 요거. and x로 변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변수의 주소를 필요로 한다. 누가? scanf가 그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printf문의 형식 지정자 이게 고스란히 우리 scanf에도 사용됩니다. 다 똑같죠? 하나만 있죠, 더. 예. %lf입니다. long float의 약자로 보시면 돼요. 이건 더블형의 실수를 입력한다는 거예요. 플로트와 더블형은 사이즈가 플로트보다 더블형이 더 큽니다. 2배 정도 더 커요. 예. 더 큰 실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더블형은 실수긴 실수인데 더블형은 long f라고 해서 lf를 쓴다. 그것만 차이점입니다. 자, 실수를 입력할 때 주의형. 플로트형은 %f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더블형은 lf를 써야 됩니다. 우리 이 scanf에서
변수로 입력받으려면 변수를 선언해야 되죠. 레이티오라고 해서 여기 플로트로 선언했네요. 그때는 F를 쓰는 거고, 더블로 지금 스케일이한 변수가 더블 형태로 지금 선언됐죠. 이 더블 형태일 땐 뭘 쓴다? LF, LF를 쓴다. 요것만 딱 차이점입니다. 이건 스캔F 때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캔F는 입력 받는 거죠. 이렇게 받을 땐 키보드로 이렇게 씁니다. 23 정수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오는 거에 형식 지정자에 맞아야 되고, 정수니까 %d가 오겠죠. 요게 어디로 간다? end number. 그럼 넘버라는 건 인테저형의 변수겠죠. 이 변수의 주소에 가야 되니까 end를 붙인 겁니다. 이거 앞에다 요 기호, 요 end 기호. 그럼 요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 자, 내가 키보드로 3.99 썼어요. 뭐죠? 실수죠? 실수 형태는 %f를 통해서 and grade라는 변수의 추소로 표시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로. 자료형 일치해야 된다. 형식 지정자와 변수의 자료형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printf도 마찬가지고 scanf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쓸게요. printf를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실수값을 받아서 더블형의 변수 밸류죠. 저장하는 문장을 작성하여 보자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실수값을 받습니다. 실수값은 뭐죠? 플로트입니다. 네, 더블형의 변수 밸류에 저장하는 문장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 플로트라는 x로 실수값을 받습니다. 더블 y y라고 또 하고 scanf로 실수값을 받습니다. and x. 그래서 x를 더블 형태로 바꿔서 y에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도 되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도 됩니다. 사실은 더블형 변수에 저장해야 되니까 더블 밸류죠. 변수 밸류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y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해주고요. 스캔F에서 그냥 한 변수만 처리하려면 퍼센트 프로 더블 형태는 뭐죠? LF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써요? value라는 변수를 써줘도 됩니다. 근데 위에 거랑 뒤에 거랑은 의미가 조금 틀리긴 한데 실수값을 더블 형태의 변수에 저장하는 거는 이렇게 줄이면 사실은 끝납니다. 네, 뭐 덧셈 프로그램 2인데요. 두 개 정수를 입는다. 이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덧셈 프로그램은 변수 x와 y의 각각 값들을 상수값을 그죠? 상수라고 불리는 컨스탄트라고 불리는 그 값을 줘봤잖아요. 이번엔 스캔앱을 배웠으니까 스캔앱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두 개 정수를 읽는다. 이게 이제 입력 단계 데이터 입력 스캔앱을 써야 되겠죠? 이 두 개의 정수를 더한다. 더해서 합을 구해라. 이게 뭐냐? 데이터 처리하는 단계. 그 합을 출력해라. 결과의 출력이죠. 여기는 출력 단계. 이렇게 되겠어.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입출력은 이렇게 비슷한 변수를 합니다. 이거죠. 두 번째 프로그램 해석하면 다른 건 다 아실 거고 이거 할게요. 첫 번째를 입력받기 위해서 일단 그래도 친절하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첫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 라면 화면에 이렇게 딱 뜰 거 아니에요? printf문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scanf문은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정수값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수값이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면 어디다 넣는다? x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숫자도 받아야죠. 그럼 똑같이 printf 써줘서 두 번째 f, 두 번째 변수, 두 번째 입력받는 정수를 y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처리하면 되죠. 즉, 여기까지가 입력이죠. 입력. 데이터 입력. 네, sum x 플러스 y. 이거 뭐죠? 처리. 네, 두 개의 변수를 더해서 어디다 넣는다? sum에다가. 네, printf에서 두 수의 합은 %d 한 다음에 sum 값을 출력하는 출력 부분이죠. 여기가. 출력 부분. 그 다음에 return 0 함으로써 이제 이 메인 함수가 끝나야 됩니다. 어때요? scanf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scanf를 사용하는 입력받는 입력 처리에 관련된 부분까지 넣어서 그럼 자유롭게 우리가 변수 숫자를 바꿔가면서 연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scanf를 써서 만든 두 번째 덧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입력 단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처리 단계, 이 부분이 출력 단계. 그래서 요렇게 아까 우리 순서대에 비춰봤을 때 제대로 프로그램을 한 거고 scanf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도 이렇게 출력문 나오고 우리가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10이라고 10이라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시키면 그대로 이게 표시됩니다. 되고요. 그럼 엔터를 치게 되면 그때 딱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두 번 printf를 통해서 220이라 넣고 엔터를 넣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바로 이 20이란 타이핑된 숫자가 탁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모니터에 출력되는 형태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저축액을 계산하는 연봉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연봉 중요하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월급, 셀러리, 그죠? 셀러리라는 변수. 그다음에 저축액은 디파짓, 저축액에 대한 변수 두 개 만들어서 일단 내가 받는 월급을 입력하시라고 친절하게 화면에 표시하면 그 뒤에 이제 입력받는 정수, 내 월급을 넣으면 되겠죠. 그게 셀러리라는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셀러리에 들어가게 되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0 곱하기 12 12달이니까 이거 12달 같아요. 10년 동안 저축하는 건가 봐요. 10년 동안 월급을 다 저축하네요. 그죠? 어쨌든 10 곱하기 12 곱하기 셀러리 월급 그럼 1년 10년 동안의 것이 어디 들어간다? 디파짓에서 들어가겠죠. 이걸 어떻게 한다? 10년 동안의 저축액에서 %D 형식 지정자 디파짓 거를 해주면 10년 동안에 저축액이라고는 내가 10년 동안 받은 월급이 되겠네요.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면 10년 동안 받는 월급이 계산돼서 가겠네요. 그럼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또 원의 면적 프로그램. 원의 면적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실수형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실수형 변수. 플로트 라디어스. 반지름이라는 거죠. 원의. 그다음에 플로트 에어리어. 면적이죠. 반지름 가지고 이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rintf로 친절하게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입력되는 반지름은 실수죠. 실수가 입력되면 그 실수가 %f라는 형식 지정단을 거쳐서 radius라는 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3.14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은 원의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에어리어에 그 결과값을 넣습니다. 그걸 출력하면 되죠.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되게 정수와 실수를 다 입력받아서 하니까 얼마든지 사치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편해졌습니다. 자, 그럼 입력 딱 하면 반지름 입력하면 면의 면적이 실수 형태로 나오죠.
우리 프린트 F문에서도 %F, 그죠? 형식 지정자 썼으니까, 실수형 형식 지정자를 썼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환율!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몇 대 몇. 이건 계속, 지금은 이거죠. 정수와 실수를, 같이 계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예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죠? 자, 사각형의 둘레와 면적을 구해보자. 실수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변수는 이거겠죠. W, H, 그 다음에 면적인 에어리어,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고 이제 이 변수를 저기 해서 W는 이거죠. 가로. 예. H는 높이. 예, 이 변수고. 이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 면적 구하는 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자료형은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더블 형태로 하자. 다 더블 형태입니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퍼미터네요. 퍼리미터. 예, 파라미터, 죄송합니다. 퍼리미터는 이제 2 곱하기 a 플러스 h 한 거를 둘 곱한 거죠. 예. 그건 이제 둘레가 나오죠. 둘레라는 건 이거 길이, 이거 길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두 배잖아요. 두 배. 예, 그러면 둘레가 나오죠. 예. 수식은 다 됐죠. 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각형 넓이는 둘레는 얼마? 이제 이렇게 나오려면 코딩을 해야죠. 4개의 변수, 그죠? 더블 형태로 다 하겠습니다. 더블, H, 에어리어, 퍼리미터, 예, 둘레. 그래서 W는 10.0. 실수형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실수형은 점 0. H도 5.0. 그러면 에어리어는 면적은 W 곱하기 H인 거고. 퍼리미터는 둘레니까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에 덧셈 더한 거를 2배 하면 되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출력하면 되죠. 이제 우리 더블 형태로 지정하기 때문에 롱 플롯 LF를 씁니다. LF 형식 지정자 각각 해주면 되겠죠? 예,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숫자를 이걸 이렇게 상수를 실수 형태지만 상수를 각각 W와 H에 미리 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번에 프린트F 호출로 변수 퍼리미터와 에어리어 값이 동시에 출력되도록 변경해보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프린트F를 한 번만 호출하는 얘기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죠 원래. 이거는 2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줄로 하는 건 이렇게 해주면 되죠. 프린트F에서. 자, 땡땡이 안에 있는 것까지는 이렇게 여기 다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형식 지정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게 2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콤마 에어리어 콤마 퍼리미터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변수들을 한 줄에 모두 선언해보자. 이거 아까 더블 형태로 다 똑같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물론 여기 WH도 빠졌는데 WH도 써도 되고 어쨌든 한 줄로 선언하는 거 하는 겁니다. W와 H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도록 변경해보자. 이 얘기는 뭐죠? 스캔F를 쓰자라는 거죠. 스캔F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은 이것도 한 줄로 스캔F 한 줄로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한 줄로 되는 것도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함수에 대한 기본 C 언어에서 있어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변수, 그죠? 변수들 썼고요. 사칙 연산하는 법 썼어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printf와 scanf에 대한 부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는 이걸 더 세밀하게 더 배워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익숙해져서 프로그램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단계까지 할 거예요. 이것으로 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3주차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 실습 있었죠? 사각형의 둘레와 면적을 구하는 그 프로그램, 그 실습 프로그램을 맨 마지막 장에는 도전 문제의 그 문제들이 있었죠. 뭐 어떻게 바꿔봐라, 저렇게 바꿔봐라, 뭐 변수를 한 줄로 손해봐라. 그것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실습에 있는 그 코딩된 그 프로그램을 도전 문제를 적용해서 변경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프로그램 맨 윗줄에 학번, 이름, 날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설명을 주석으로 남기고 항상 코드를 시작하십시오. 네, 그것까지입니다. 자, 제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빌드하고서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클릭해서 나타난 그 터미널 창이 코드를 가리지 않게 배치합니다. 이를 캡처하죠. 이 코드를 만약 코드가 길면은 어디를 부르냐면 그 주석 있죠. 여러분 학번 이름, 날짜, 프로그램 설명 되는 그 주석을 그래도 잘 나오게끔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번 주 시간에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에 과제 관리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자, 과제는 항상 그 출석과 지금 온라인 강의 때문에 출석 체크를 2, 3중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